자, 경제 줌인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깐한 경제 꼬집어 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유쾌한 걸 이수견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주디. 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들어는 봤죠. 네, 그게 비과세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는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모릅니다. 역시 원따봉만 드리겠습니다. 원따봉이요? 네. 금융회사 저축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을 때 네. 내가 받아야 할 이자를 다 주지 않습니다. 이자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건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부르고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 중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인 84만 6천 원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금 떼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크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소득 금액에 포함돼 최고 4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5%. 네, 네. 지금까지 이자 높은 것만 불이 나게 찾아다녔는데 이건 진짜 단순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이 세금을 매번 계산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확인하면서 뭔가 금융상품을 찾아본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세금 내는 것도 아깝잖아요. 복잡한 계산까지 해야 하면 이 저축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금융상품을 고를 때 네. 비과세 저축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 의미보다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아예 제외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묘하게 다르네요. 네. 어감이. 제외한다는 말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내 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제외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뭐 국민건강보험료 여기에도 이렇게 증액되는 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과세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잘 알아둬야겠네요. 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은행, 증권사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2016년에 출시된 ISA 전체 가입 금액이 8년 5개월 만에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21년에 증권회사만 취급이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전 연령대에서 가입 증가가 추세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 ISA 계좌가 어떤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냐면요. 이자, 배당소득 합산해서 연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크네요. 맞습니다. 이 400만 원은 서민과 농어민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금융상품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무한대로 주지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 저축 금액도 한도가 있어요.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되는 금액이 200만 원, 400만 원 좀 아쉬웠잖아요. 하지만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 이상은 납입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정해져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3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8년 만에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ISA라는 거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비과세 저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동키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보험사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말고 개인이 스스로가 준비하는 노후자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이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보험사 상품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쭈디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나한테 칭찬 많이 하는데? 너무 날카롭게. 꼬집는 게 날카롭습니다. 아유, 네. 2017년 4월 1일자로 저축보험에 관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네. 매월 납입하는 저축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이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이자 소득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납이 아니라 목돈을 한꺼번에 예금처럼 납입하는 걸 일시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일시납의 경우는 1억 원까지가 한도이고 10년 이상 유지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해드리면 월 납입으로 넣으실 때는 150만 원 이내에서 5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또 10년 이상 유지가 돼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일 경우에는 총 1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네, 역시 쭈디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말씀드린 내용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연금을 가입한 후 55세 이후에 확정연금이 아닌 종신연금으로 지급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 중도의 해지 시에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은 그렇죠. 받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나는 월 15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거 비과세 요건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고 이거 해약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60만 원이 5년 납부라면 총 납입 보험료가 9,6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자, 네. 그러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일시납 한도 요건이 충족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단 일시납 계약이 없어야겠죠. 네. 내가 일시납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150만 원 이상을 납부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일시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시납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납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험 가입한 후에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과세는 전혀 혜택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내에 연금을 받더라도 네.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날부터 계속. 그렇죠. 대신 연금 선택을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건에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나는 비과세 아니겠어. 라고 그냥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과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혼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들 상담 사례를 봤을 때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던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월 150만 원 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이 종신보험은 저축보험과 달리 생존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신보험도 납입기간 5년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유지를 한다면 납입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축보험처럼 월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다른 저축성 보험이 있으면 연금 전환 시점에 비과세가 아니라 가세 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 다른 저축성 보험이 있다면 이때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과세, 누구는 비과세.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상품 어떤 거 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때도 있고 과세가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내가 정리정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 년 후, 10년 후 혹은 당장 내년에도 이걸 비과세로 탈 수도 있고 과세로 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오늘은 비과세 저축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맞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는 2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400만 원 비과세 조건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자이거나 또는 종합소득 신고자가 3,8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서민형.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보험사의 비과세 요건은 3가지 충족 조건이 있는데요. 네. 먼저 연금 수령 시 종신연금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인 150만 원 한도로 5년 납 10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충족을 못했다고 하면 총보험료가 1억 원인 일시납 비과세 요건을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금융상품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거든요. 단 본인의 저축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하고요. 비중에 대한 조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재무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축은요 2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눴듯이 받을 때 많이 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막상 많은 이자를 통해 돈을 불렸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세금으로 많은 돈을 떼인다면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차곡차곡 쌓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앞서도 해주셨어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 노력한 만큼 많이 불리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금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나만 몰라서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똑똑하게 저축하고 현명하게 내 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적합한 방법, 내 소득과 내 돈 흐름에 맞는 비과세 저축 방법 상담 받으시고 무료로 추천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99 문자창으로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가 검증을 통해 모시고 온 진짜 전문가, 실력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내 돈 불리고 지키는 방법 무료로 여러분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요. 전문가님 2분이 직접 상담을 해주신 사연 내용을 들어볼 텐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2분을 찾아오셨을지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내 집 마련하는데 다 쏟아붓고 나니까 통장에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퇴직했을 때 집 한 채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 많이 저축하고 모아놔야 늙어서 편하게 지내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쓰리잡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쓰리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노후를 위해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축하는 것 자체는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엄청 저축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저축이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으로만 150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사연자분은 특히나 변액 상품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네. 이 처음에 가입할 때 당시 은행 이율이 높지 않았어요. 거기에 변액 상품이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해지환급금과 연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설계사분이 설명할 때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연금으로 전환도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고요. 이 보험을 만능보험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만능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목적에 맞게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도요. 두 분 전문가님 제 지인이 저한테 야 진짜 설마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본인도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그게 나는 노후 대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더라. 네. 왜 이렇게 사망 보장받는 보험을 자꾸 연금 대비, 노후 대비 이렇게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일단은 어쨌든 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는데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보장도 받고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을 받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근데 내가 저축했던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를 가입하더라도 내가 두 개 다 보장도 받고 연금도 받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정말 좋네라고 가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사실 보험이라고 하면 일단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한테 그냥 나 이 정도 불입할 수 있는데 연금 들게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는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한 개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고객들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납입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죠. 네. 보험이 가제트 만능팔 같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이것도 네. 되고 저것도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능 보험은 없다. 보험은 꼭 구분해서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내 보험도 사망 보장도 되고 노후 대비도 되고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된다고 했어. 거기다 건강 보장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가 다 하고 있더라. 라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 받아보시죠. 한번 확인 받아보십시오. 자, 앞서 2부에서는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40대 회사원이셨고요. 노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쓰리잡을 뛰시며 열심히 저축을 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저축을 위해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며 두 분이 강조해 주셨던 게 보험은 보장을 위한 보험은 따로 그리고 저축을 위한 보험 따로 이렇게 꼭 구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저도 연금이라고 저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종신보험인지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팁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동키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릴 텐데요. 네. 모든 보험은 땡땡 보험으로 아니면 무엇 보험으로 글자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험 글자 앞에 어떤 말이 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보험 글자 앞에 종신, CI, 통합, 건강 글자가 붙은 보험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보험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때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와 반대로 보험 글자 앞에 저축 아니면 연금이란 글자가 있으면 적립이 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지금이라도 증권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보험 글자 앞에 붙은 명칭이 목적에 맞게 보장성인지 아니면 저축성인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을 저금하는 저축성인지 아니면 진짜 건강을 보장받는 그런 보장성인지 요거를 이름으로 일단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종신보험이 적립도 되고 연금으로 전환도 되고 나중에 저축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닙니다. 틀린 네. 말은 아니에요. 어. 네,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 구조를 좀 뜯어보면요. 네. 이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해주는 위험보험료가 있고요. 이 저축이 되는 적립보험료로 같이 이제 합산돼서 되어 있어요. 주계약 안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을 해주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차감이 돼요. 그래서 위험보험료가 작은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적립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즉 연금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적립금이 많아져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키분들도 적합한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종신보험을 들면 그래도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사망보장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도 되니까 뭐 조금 적더라도 어쨌든 10만 원 가지고 내가 하나로 두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그냥 종신보험으로 넣자. 근데 5만 원, 5만 원으로 나눠서 종신보험 5만 원, 연금보험 5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면 나중에 연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5만 원, 5만 원 나눠서 드는 것보다 그냥 10만 원으로 종신보험으로 들자.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 1억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정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네. 만약 60세에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은 사라져요. 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적립금 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면 사망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종신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망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하고 연금보험을 들게 되면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고 네. 연금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원, 5만 원으로 안 하고 한 2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 준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만 원,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 당시에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종신보험 가입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그 3억만큼을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연자분도 가입한 변액 종신보험은 사실 투자 수익이 좋지 않을 시에는 원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연금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낸 돈의 몇십 배가 될 수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데 네. 내가 낸 원금조차도 안 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사연자분 변액종신보험이 많다라는 얘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변액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받게 되세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요. 마침 사연자분이 가입하셨을 때 받으셨던 가입 제한서가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매월 58만 원, 20년 내는 변액종신보험 한 건이 투자 수익률이 4.125% 가정 시에 65세부터 매년 341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매년 많이 받네 했는데. 341만 원이에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가정 시에는 234만 원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디, 혹시 이게 많은지 적은지 감이 좀 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341만 원 많아 보이고 234만 원도 적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58만 원씩 20년간을 냈는데 종신토록 한 230에서 340만 원 사이를 받는다. 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이분이 20년간 총 내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내신다. 네, 가장 높을 때의 금액으로 341만 원을 매년 지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연금을 원금, 내가 아까 1억 3,500만 원을 냈잖아요. 네. 그 원금을 받으려면 주디 몇 년을 받아야지만 제 원금이 될까요? 몇 네. 년인가요? 네, 40년을 받아야지만 내가 낸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즉, 그래서 네, 그래서 원금만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40년을 받아야 원금 되니까 40년을 안 받으면 원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어서 많지만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잘못 가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거 계산 저처럼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거다. 내가 낸 원금조차도 못 받는 거다. 이거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응. 그리고 이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으로 적합하지 연금으로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왜 150만 원이나 이렇게 여러 건 나눠서 가입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혹하잖아요. 월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준다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4.1% 이상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익률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이기 때문에 잘못 가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놓친 게 있어요. 이 저축성 보험인 보증이 되는 변액연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후에 선택을 하셨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증이 되는 변액연금과 비교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셨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변액이라는 것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된다라고 하셨어요. 보증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네. 네. 그 보증이 되는 변액연금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단익 5%에서 8% 사이를 보증을 해줍니다. 이 연금들은 보증해주는 5%에서 8% 이율과 투자 수익률 중 높은 금액을 연금으로 주는데요. 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보증을 해주는 거지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는 이율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도 해지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 연금이 부족할 때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렸듯이 15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쓰리잡까지 뛰시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후회되지 않도록 두 분이 좀 도와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이 투자형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적합성 진단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을 진단해 보니까 적극 투자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수에 투자할 수 있게 50만 원은 ISA 계좌에서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게 만기가 3년이거든요. 네. 그 3년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해서 65세까지 계속해서 ISA 계좌에서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 이렇게 계속 50만 원 투자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 비과세 200만 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금저축펀드가 아닌 ISA 계좌를 먼저 챙겼습니다. 여기에 그 S&P 500 지수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S&P 500 지수는 출시 후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1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5%로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를 모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571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0만 원은 보증되는 변액연금에 50만 원 기본에다가 50만 원을 추가하는 추가 납입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현재 나이가 45세여서 15년 동안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에 연 1,810만 원, 그러니까 매월 150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니까. 그쵸. 사연자분이 기존에는 월 100만 원을 종신토록 받기 위해서 150만 원씩 20년짜리를 저축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변동성이어서 잘못 가입하신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솔루션을 들으니까 100만 원만 해도 이미 목표 도달 금액을 넘으셨네요. 맞습니다. 저희의 맞춤 솔루션을 통해서 상담 전과 상담 후 연금 예상 수령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우선 상담 전에는 개인 연금이 수익이 났을 때 가정 시에 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상담 후에는 두 가지 연금이 있었죠. 하나는 연 571만 원. 얘는 수익이 더 나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낮으면 조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연 1,810만 원 이 두 가지를 합쳐 보니까 매월 약 1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 잘 됐다. 그러면 기존보다 몇 배예요? 두 배. 두 배. 그렇죠. 2배 가까운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만난 거죠? 전문가예요. 그렇죠.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금융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과 금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이 저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만기된 지 몇 년 됐는데 연금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둔 상태예요.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따져보셔야 될 게 다른 저축성 상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저축성 보험이 예를 들어서 비과세 한도가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도가 초과하면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과세 계약이 될 그렇죠. 수가 있어요. 손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따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연금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형으로 받을지 종신형으로 받을지. 그러면 종신형도 나이가 있어요. 10년으로 받을지 20년으로 받을지 100세로 받을지. 그래서 다른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른 금융상품을 얼마큼 해놨는지에 따라서 어떤 연금 지급 방법이 적정한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017년 4월 달에 비과세 요건이 바뀐 거거든요. 월 150만 원하고 일시납 1억이. 근데 그 전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어요. 월납입은. 그리고 일시납은 2억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언제 가입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미경님 같은 경우에 연금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일단 놔두신 상태인데 연금 전환을 하셨을 때 더 손해를 보는 상태가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연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우선 연금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 사망 보장이 먼저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을 해지를 해서 일시납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다른 이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형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일시납 상품이 있고 그래서 뭘 비교해야 되냐면 얼만큼 받는지 예상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미경님 가지고 계신 상품이 바로 이제 연금 전환으로 했을 때 이게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요것도 일단은 확실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다른 연금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으로 돌려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하시는 게 세금 정말 큰 돈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오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ISA 계좌는 연간 저축 금액이 2천만 원 한도이고 비과세 내는 금액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된다. 둘째, 저축성 보험은 월 납입 시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되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된다. 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